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상태, 중용을 아십니까? 이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이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면역 건강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너무 과하지도 또 너무 약하지도 않은 중용의 상태, 균형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면역 체계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가 되레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의 종류도 많고 그 증상과 치료법 또한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한 번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현 박사 모시고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와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또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사님,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 등의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줘야 될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거죠. 아군인데 적군으로 인식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건데 내 면역 체계가 날 공격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선뜻 되지가 않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나 약물, 햇빛, 방사선 등에 의해서 정상적인 신체 물질이 변해가지고 자연적인 인체 물질과 유사한 이물질 또는 항체 생산을 조절해주는 B세포에서 이상항체가 생산하거나 면역 반응에서 연계된 백혈구의 T세포 등으로 인해서 생기죠. 일반적으로는 여성아에게 더 많이 생기고요. 이것도 면역체계가 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 구성 요소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염증이나 세포 손상 등을 일으킬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염증이나 세포 손상이 어느 부위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가 면역 질환들은 거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피부, 연골, 신경, 그리고 신장, 콩팥이죠. 그리고 폐나 우리가 숨쉬는 폐, 심장, 그리고 뇌에도 거의 모든 기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하고 조직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나 관절 변형, 쇠약하거나 황달이 있거나 또 가렵거나 호흡, 숨 쉬는 게 힘들거나 또 부종이 있거나 이렇게 떨리거나 하는 현상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하면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우리가 잘 아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리고 제1형 당뇨병이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그리고 교원성 질환, 홍채염, 눈이죠. 그리고 강제성 척추염, 쇼그렌 증후군, 손발 차가워지면서 이런 거, 그리고 다발성 근육통이나 에디슨병, 그리고 진행성 전신경화증 같은 병, 그리고 다수의 사구체 신염과 일부 난임 등도 있고요. 저는 대퇴골두 우물성 괴사나 섬유근육통 등도 연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흔히들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은 치료가 어려워서 난치성이라고 말하던데 왜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걸까요? 네, 그렇죠. 이 난치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조차도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알아야 그 원인을 치료할 건데요.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되는 팩터들이 있을 것이다, 인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이제 유전이나 흡연이나 음주, 비만, 스트레스, 바이러스, 세균 감염 등이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률을 높이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게 아군을 적군을 잘못 인식해서 생기는 거죠. 인식 체계 문제와 더불어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때 생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장 기능을 잘 챙기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하죠. 그래서 장신경계라고도 합니다. 장과 뇌는 발생학적으로 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연계가 깊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례로 그레이 해부학에서 류마티즘은 흉추 12번에 관련된 증상입니다. 소장이나 임파액, 순환계통하고 관련되는 증상이죠. 이건 이제 척추의 분절적 촉진, 마디의 촉진에 의해서 흉추 12번은 요추 5번하고 같이 가고요. 로벳 반응에 의해서 요추 5번은 경추 1번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경추 1번은 뇌와 연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뇌하고 장하고 같이 가는데 이게 경추가 틀어진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경추 틀어진 걸 바로 맞춰주기 위해서 턱관절을 이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 건강 확실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치료 수준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자가 면역 질환도 결국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자연 치유력을 살려서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 원인들이 이제 척추가 틀어진 거라면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약해진 기능이 있으면 그걸 보강해줘서 균형과 순환을 맞춰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치료 메커니즘이 발동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되죠. 턱관절 균형 치료를 비롯한 추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약 치료, 친구 치료, 약침 치료, 부항 치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독을 하기도 되는데 해독법을 사용할 때는 이제 콩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하고서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가 면역 질환이 워낙 많은 만큼 증상이나 치료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들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증상이 어떤가요? 예, 보통 이제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 뼈가 만난 곳이 관절인데 여기에 이제 염증으로 붓고 네. 아프고 붉게 되고 그러죠. 근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해요. 그러니까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하죠.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든데 좀 움직이면 이제 풀리죠. 보통 이게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가 면역 질환들의 상당수가 대칭적으로 잘 나타나죠. 그래서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등 관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수년간 지속되고 신체 여러 관절에서 나타나는데 네. 보통은 30대에서 40대에 더 많이 발생하고 여성한테 좀 더 한 3배 정도 더 많이 생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나 생리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나라 국민의 1% 정도가 앓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한 100가지, 200가지 질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병입니다. 네. 관절염은 보통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죠. 그렇지만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연령은 1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여러 군데에서 생기는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하는 원인 불명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네. 증상도 다양하게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초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치료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36세 남자분이신데요. 네. 손과 손가락이 주먹쥐기 어려운 상태로 오셨어요. 내원 1년 전에 진단받으시고서 손이랑 손가락 통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으시고 6개월 전부터 손목 또 팔꿈치로까지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셨죠. 한 달 전에 약을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도 심해지셨는데 이분이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내원 몇 달 전부터 오른쪽 턱관절에 통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셨는데 턱관절 치료를 받을 겸 해서 왔는데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걸 들으시고 치료했는데 1년 정도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드셨거든요. 일자목에 경추 1, 2번이 비대칭이고 안면 비대칭도 있으시고 우측 턱관절 통증도 있고 턱도 이렇게 쳐들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경추 1, 2번 비대칭과 턱관절 통증이 같이 가고 이건 양쪽 턱관절에 우리 감각세포 중에 C5라고 하는 이 감각세포가 부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뇌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양쪽 턱관절의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Z축 전후까지 그 상태에서 수평까지 4차원의 중심을 찾아내서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추 추나로 해서 재정렬 시켜주고 유지장치 CBA 치료하고 TBA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 침 치료, 부항 치료를 같이 했는데 5월 16일에 치료하시고 나서 6월 초에는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셨고요. 양약도 끊고 37일 동안 20일에
12회 치료한 후에 손가락 통증이 70점이었던 게 10점으로 줄어들고 다른 증상들도 많이 개선되셨죠. 이분은 해독법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치료하는 분들을 보면 나았다가 아팠다가를 오르내리면서 반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반복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명현 현상 또는 호전 현상 또는 치유의 법칙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주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라고동 나자를 써서 소라고동 모양이죠. 태풍도 나선 구조, 소라고동도, 장미도, 고사리도 피부나치 수혈의 그 비율에 따라서 나선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우주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인체도 그렇고 또 그리고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세포 내 DNA도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시속 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 쭉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태양 주변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돈다고 배웠는데 태양이 시속 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도 같이 오르내리면서 같이 가게 되죠. 그러면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우리도 지구 영향을 받아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아팠던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렇게 되죠. 계절의 변화도 그렇고 하루의 온도 변화도 그렇고 보면 거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선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심해졌다가 또는 분비물이 많아졌거나 또는 잠이 안 오거나 잠이 너무 쏟아졌거나 조금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아프다가 낫다가 하면서 조금씩 낫고요. 보통 명현 반응이 심한 분들은 오래 아픈 분들 그리고 양약을 오래 드신 분들 그리고 예민한 분들이 주로 심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잘 웃으시고 좀 더 느긋한 마음 지니시고 그러시면 좀 더 좋습니다. 네, 이 우주의 섭리처럼 증상이 오르내리면서 치유가 되는 거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의 치료 사례도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충남 금산에서 3시간 걸려서 오셨던 분인데요. 류마티스 진단받으신 10년 됐던 분이시고 치료받으시면서 왼쪽 손가락 통증은 경추 5, 6번 관련되죠. 5번은 5번, 6번, 7번 이렇게 되는데 이런 통증은 거의 없어졌고 오른쪽 손가락도 4번, 5번의 손가락도 한 10%만 남는 정도로 호전되셨죠. 그리고 보면 요추 4, 5번 사이가 좁은데요. 이건 로벳 반응에 의해서 요추 4, 5번은 경추 1, 2번하고 같이 가거든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추 1, 2번은 양쪽 턱관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양쪽 턱관절의 균형을 X축, Y축, Z축 그리고 수평까지 맞춰줘서 치료해주면 턱 관절하고 뇌기능 그리고 경추, 요추가 한꺼번에 같이 치료되면서 우리 몸이 개선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루푸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주된 증상은 잘 모르겠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루푸스는 늑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피부 염증이 늑대에게 물린 것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다른 병명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입니다. 병명이 좀 어렵죠. 그러네요. 전신에 홍반,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게 늑대한테 물린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혀부발진이라고 해서 코 옆으로 아울 뺨까지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 그리고 관절통으로 관절염이 있고요. 그리고 38세 이상 되는 고열이 있고 빈열, 원판상 발진 그리고 광감인 햇빛에 아주 민감해지고요. 전신쇠약, 빈열, 심호흡할 때 가슴 통증, 장막염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신장 질환,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염증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긴 곳이 입이잖아요. 그래서 구강 내에 구강궤양도 생기게 되고 혈액장애가 생기니까 찬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하얗게 변하거나 경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검사장에서는 항액, 항체나 면역 이상 검사 같은 11가지 판정 기준에서 4가지가 해당이 되면 루푸스병으로 진단합니다. 네, 이 루푸스가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사례를 통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치료 가능합니다. 네. 저한테 오셨던 분이 내원 7년 전에 루푸스 진단받으셨던 37세 아가씨였는데요. 내원 10년 전부터 턱관절 소리도 있었고 목도 일자목이셨거든요. 그리고 목도 뻐근하고 그랬는데 내원 시에는 얼굴도 부어 있었고 종아리 쪽 하지에도 부종이 있어가지고 만지면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턱관절 소리도 있고 목도 뻐근한 게 이게 양쪽 턱관절의 C5에 감각세포에서 부정적인 시간이 계속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꺼져서 뇌에서 정상적인 위치로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이제 유지장치를 착용하게 되는 거죠. 양쪽 턱관절의 X축, Y축, Z축을 맞춘 상태에서 수평 중심, 4차원 중심까지 찾아가지고 경추 추나 치료하고 유지장치로 CBA하고 TBA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 침 치료, 부항 치료를 같이 했는데 6개월 동안 20번 치료하고 나서
정상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셨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치료 후 2년이 지났는데도요,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와, 정말 만남의 축복에 감사하죠. 아, 네, 잘 됐습니다. 만성 질환임에도 잘 치료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이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자가 면역 질환도 어떤 특정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통합 의료적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극복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뻣뻣하게 굳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젊은 남성 환자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이나 세균, 감염, 외상, 또는 이제 과로 등의 환경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특징적인 척추 증상이 염증성 요통이죠. 이게 심해지면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래서 대나무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심하고 뻣뻣한 강직이 동반되고 운동하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에 발생하고 서서히 진행되다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완치시키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약물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직성 척추염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허리 통증도 있지만 안구 통증과 충혈이 발생해서 시력 저하도 왔는데요. 혹시 강직성 척추염인가 싶어서 걱정입니다. 박사님, 강직성 척추염과 눈이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죠. 눈은 경추 2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경추 2번은 경추 1, 2번 축이 로벳 반응에 의해서 요추 4번하고 5번하고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눈과 허리 아픈 건 같이 가는 건데 척추의 분절 촉진에 의해서 흉추 11번하고 12번은 신장 순뇨관 그리고 소장 임파 순환계통에 해당되는데 이게 서로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같이 갑니다. 자, 진단을 위해서는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적인 주요 증상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눈과 관련한 증상 외에 또 다른 주된 증상 어떻게 되죠? 네, 엉덩이 천장관절염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병이죠.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 그리고 말초 관절 통증, 그리고 발꿈치, 발바닥, 앞가슴뼈 등의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호흡을 못하게 돼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10대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척추보다도 팔다리 관절에서 함께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는 비대칭적으로 말초 관절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잘 나타나죠. 이번에도 좀 사례가 궁금한데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2008년도에 홍채염 진단받으시고 혹시 그 안과에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강직성 척추염 자가면역질환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진단받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 한의원 내원 5년 전에 허리 디스크 진단도 같이 받으셨어요. 홍채염은 2000년에서 2001년도에 괜찮아졌다가 또 2002년도에 재발되고 스트레스 받고 뭐 등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힘들어졌는데 이분 또 대변을 하루에 3번 보셨거든요. 그리고 물건 보연을 보셨는데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보고 가래떡처럼 되직하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이내에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색깔은 황금색이 좋고 그리고 냄새가 적게 나고 물에 뜨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 4달 동안에 10에 이어 17회 치료받으시고서 대변 하루에 2번으로 줄었고 컨디션도 40점에서 70점으로 좋아지셨는데 통증도 사라지셔가지고 이제 등 통증이 없어지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 증상하고 목 통증만 조금 남아 있는 정도로 좋아지셨죠. 그리고 이제 9개월 동안 10회 25회 치료받으면서 대변 상태도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대변 횟수가 줄어드는 게 좋죠. 그리고 되직함도 되직하게 가래떡 형태로 감고 있으면서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난임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관련된 치료 사례도 있으시다고요? 네, 이분은 결혼한 지 이제 10년 동안 난임이셨던 39세 여자분이셨는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4년 동안 약을 드셨던 분이십니다. 딱 3달 동안에 20번 치료받으시고서 재반 컨디션이 많이 호전되면서 임신하셨죠.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 39세에 임신하셨으니까 고령 산모여서 기형아될 확률이 5명 중에 1명 된다고 그랬는데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하셨고 자연분만 하셨어요. 아기가 돌 지난 후에도 일부러 서울에서 인사 오를 만큼 아주 건강해지셨죠. 이분도 만남의 축복으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로 고관절이 죽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궁금한데요. 이건 왜 생기고 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원인이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 원인 없는 것들이 많죠. 네, 그러네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원인적인 인자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 사용, 신장 질환,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그리고 장기 이식하면서 면역 억제제 먹는 것, 또는 잠수병이나 통풍, 방사선 조사, 암인 경우에 방사선을 쬐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나 또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경우들입니다. 증상은 고관절 부위가 통증이 심해서 발을 디딜 때 심해져서 쩔뚝쩔뚝거리고요. 뛰지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을 때 훨씬 편하고, 또 이 골두가 죽으니까 얘가 이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함몰이 되면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걸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제가 치료한 사례는 42세 남자분이신데 양반다리 할 때 통증이 좀 처음 나타났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변화가 잘 안 보입니다, 초기에는. 네. 그래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니시다가 MRI로 확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통증 느낀 건 4개월 전이었는데 그 이전부터 진행됐을 것이라고 이분이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인데 뛸 수 없었어요. 이분이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고관절 관절낭의 신경분포는 대퇴신경하고 폐쇄신경입니다. 이 신경들은 흉추 12번, 그리고 요추 1, 2, 3, 4번에서 나오는데요. 혈관들은 신경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건 이제 흉요추 부분의 이상인 거고, 그리고 로벳 반응과 척추의 분절교 촉진에 의해서 경추부의 이상인 거죠. 이분이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경추 모양이 제일 심한 역C자 형태였어요. C자 형태가 돼야 되는데 C자가 아니고 역C자로 아주 거꾸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제 골상 안면 비대칭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턱관절에 X축, Y축, Z축 맞춰준 상태에서 수평 중심까지 사천 중심을 찾아주고 추나 치료하고 유지리 장치, CBA 치료하고 TBA 치료 같이 하시면서 한약 치료, 침 치료, 부항 치료 같이 했는데 치료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2주부터 뛸 수 있게 됐어요. 5달 동안 못 뛰었는데. 그리고 3달 반 동안에 42회 CBA 치료하고 나서 양반 다리 할 때 통증은 70에서 80점에서 5점으로 줄었고요. 그럴 때도 엉덩이 당기는 것도 5, 60점에서 10점으로 줄었죠. 그리고 이후로 이제 주 1, 2주에 한 번 정도씩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한 95% 좋아져서 아주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또 이분 TV에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 착용하십니다. 네. 자, 만성 통증,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픈 섬유 근육통도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난치성 통증 질환으로 자가 면역 질환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섬유 근육통도 치료가 쉽지만은 않죠. 예, 섬유 근육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그 근육이 있는 곳마다 다 아프신데요. 이분은 15년 전에 섬유 근육통 진단도 받으시고 유방암 수술도 받으셨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하루에 10번씩 열이 오르내리고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초진 시에는 이렇게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가 5초였어요. 5초만 지나면 아파서 아파요 이렇게 움직이시고, 서 있어도 조금 있으면 아프고, 누워 있어도 조금 있으면 아프고, 잠자다가도 아프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시고 통증이 아주 심하고, 그러니까 이분 되게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치아도 좀 벌어져 있는 오픈바이트였는데 CBA 치료하고 한약 치료하고 침 치료 받으시면서 버스로 1시간 오는 동안에, 저희 한의원 오는 동안에 목도 안 아프니까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셨고요. 첫 2달에 62회, 3달 동안은 89회 CBA 치료 받으셨고, 100일 조금 넘게 치료하면서 하루에 10번 오르내리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몇 년간 드셨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도 정상이 돼가지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실 정도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요통도 늦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고요. 앉는 자세도 처음에는 5초였는데 20분 이상으로 많이 좋아지셨죠.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자가 면역 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어려워서 평생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먹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먹기. 예.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치료도 잘 안 낫고 계속 그러면 되게 우울하고 힘든데, 지금 이 출구가 안 보이지만 터널에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긍정적인 소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음식 먹는 거죠. 음식이 가능하면 자연식, 제철 음식으로 드시고, 가능하면 전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 줄기, 이파리, 열매 등을 드시는데 그 오방색이라고 하죠. 붉은색, 푸른색, 황금색, 흰색, 검은색 또는 보랏빛색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잘 먹어야 잘 회복되고요.
그리고 생기가 솟아나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많이 웃으시고 감사하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이었고요.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면역 체계가 왜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이 분야의 연구가 더 많이 진행돼서 자가 면역 질환이 완전히 극복될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양지연입니다. 오늘은 틀어진 골반을 강화시켜주는 중둔근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한 손을 바닥을 짚고 반대쪽 다리를 지면을 향해서 쭉 뻗어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앞쪽으로 밀어서 양쪽 골반 뼈가 앞을 향할 수 있게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어깨는 최대한 낮추어서 귀와 멀리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아요. 자, 배는 수축, 배꼽을 등 쪽으로 더 밀어주시고요. 이때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려주세요. 발끝은 몸 쪽으로 당기고 천천히 앞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여기서 발끝에 힘을 주고 킥, 킥 2번, 뒤쪽으로 킥, 킥.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후, 후. 호흡은 짧게 끊어서 2번씩 툭, 툭 쳐주시면 됩니다. 슈, 슈.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 손은 바닥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반대쪽 다리를 쭉 뻗어서 밸런스를 잡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양쪽 골반이 앞을 향합니다. 어깨 긴장하지 않고 천천히 발을 들어 올리고 발끝에 힘을 주고 옆 라인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힘차게 슈, 슈. 뒤쪽 슈, 슈. 다시 한번 배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긴장감 유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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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네, 천천히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킥 동작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 생각 드시거나 또는 골반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방금 했던 동작을 함께 해보시면서 보다 균형 있는 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